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1일 오후 5시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오후에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랜만에 다시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섰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몸이라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 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국가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 등을 토대로 회고록을 썼는데 헬기 사격설의 사격이란 내용이 없었다. 내가 회고록을 쓸 때 참고한 자료에서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사자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즉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조비오 신부 사망했습니다.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건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다면 사자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사자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사실이 아닌 걸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회고록이 발간되기 전까지 국가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했지만 헬기 사격을 사실이라고 판단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 번도 없었다. 검찰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고 근거를 대야 고의성이 입증돼 가지고 범죄가 성립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고의성이라는 것은 헬기 사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쓰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야 그게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야 고의성이 성립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줄곧 헬기 사격이 없었다. 또 사실 국가적 조사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조사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주장이 다 사실에 부합을 합니다. 검찰은 1996년 당시 수사기록에 의하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다수의 진술이 있었고 이를 인정하는 계엄군 관계자의 진술도 있었다. 이외에도 군 내부 등의 다수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대통령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것은 무리입니다. 조종사 중에 단 한 사람도 헬기 사격 있었다는 증언을 한 적이 없는데 헬기를 운영했던 책임자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없는데 그냥 막연한 목격자 진술을 가지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안 되죠. 이것은 이 재판으로 갈 게 아니었어요. 재판으로 갈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을 내어놓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사건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을 덮습니다. 이것은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사실관계가 투명하게 밝혀지면은 그걸로 다 판단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 대통령은 2차례 재판 연기 신청에 관할지 이전 신청도 모자라 얼토당토 않는 핑계를 대며 10개월 가까이 재판을 거부하다가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 마지못해 출석을 한 것이다. 어떤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 추상 같은 단죄가 필요하다. 39년간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지 않고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했다.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말과 글에 책임을 져야 할 차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헬기 사격이 없었으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 무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가 없잖아요. 이 회고록 쓸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회고록을 쓸 당시에 우리 국가기관 어디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판단을 했습니까? 헬기 사격을 했다는 조종사의 증언이 단 한 사람도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헬기 사격으로 총 맞아 죽은 사람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이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확신하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조비오 신부를 비판한 것은 그것은 범죄가 아니죠.
범죄가 될 수 없는 게 지금 기소된 점에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봐주자는 것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가혹하게 하면은 이건 정치보복이죠. 여기에 정치권이 합세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진정한 사죄가 있길 바란다고 했고 최경환 최고위원은 전씨는 진심을 갖고 사죄해야 한다. 5.18 묘지로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이것도 지나친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죄하고 자시고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이냐 아니냐만 가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재판부가 공정하게 가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죠.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전 씨가 수많은 광주 시민을 무참히 학살했다는 것은 망고불변의 사실이다. 단죄하지 못한 역사가 아직도 광주를 아프게 하고 했다고 하는데 김정화 대변인은 이 재판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네요. 아니 재판에 무슨 광주 시민 학살한 것이 지금 재판의 소재가 되어 있습니까? 헬기 사격이 있었냐 없었느냐인데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전 씨는 권력을 찬탈하고 군인들을 앞세워 자신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학살한 반란수괴다. 이것도 본질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역사에서 다룰 문제고 이미 충분히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죄로 징역 2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오늘 시작된 전 대통령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세간의 미진한 의혹들이 역사와 국민 앞에서 말끔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국당은 이번 재판이 가진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재판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며 지난 역사 앞에 겸손한 당 후대에 당당히 한 당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뭐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했네요. 자유한국당은. 그러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어야죠. 이 기회에 헬기 사격 있었냐 없냐 이거 완전히 가려내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미 이것은 지난 5분 동안 국가가 조사했으면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쓴 책에 다 적혀 있습니다. 40년 동안 5가지 루머와 싸운 이야기. (40년) 동안 제가 5가지 루머와 싸웠는데 사망자 2,000명설 사실 아니죠. 200명 당초 계엄사가 발표한 숫자가 맞습니다. 전두환 발포 명령설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발포 명령자 없었습니다. 헬기 사격설 없었습니다. 애국가 부르는 시민들에게 조준 사격설 영화 화려한 휴가에 나오는 그 장면 엉터리입니다. 북한군 특수부대원 600명 침투설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제 자유한국당까지 나서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5가지 허위가 있었는데 이 중에 헬기 사격설의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졌어요. 작년에 문제 많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있을 때 국방부가 재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사를 해놓고 그것도 과거와 같은 똑같은 조사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조종사도 사격한 적이 없다. 사격 명령은 받은 적이 있다. 라고 했지만은 결론은 사격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격했다는 증언은 없는데 결론은 사격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니까 이 조사 자체가 역사 조작입니다. 국가에 의한 역사 조작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황당한 결론을 내린 이 사람들, 이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지구상에서 이런 잘못된 조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읽어보면은 논리가 이런 겁니다.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으니까 비가 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구름이 끼었다 비가 왔다. 구름이 끼었으니까 비가 왔다 이런 결론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조종사의 녹취록이 있어요. 예컨대 당시 31 항공단 506 항공대대 작전과장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사단장이 나한테 대뜸 사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사격할 수 있는 준비가 바로 되어 있습니다. 이랬더니 그러면 다리만 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 쏩니다. 한 번 당기면 2,000발이 나갑니다. 꽉 당기면 4,000발 나갑니다. 엎드려서 쏴도 다리 못 맞히는데 비행기로 4,000발 쏴가지고 다리 맞힌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 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계획하는 사람들이 미리 지침을 내릴 수는 있지만은 비행기에서 총 쏘면 어마무지한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조종사면 다 알아요.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고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지. 그건 안 된다. 딱 잡아 떼었어요.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당신도 꼼짝 못하지.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명령 내렸다가는 내가 어떻게 민간인들을 4,000발을 더 쏘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더니 그 이상 사격 명령자도 꼼짝 못하고 사격 명령을 거두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광주 시내에 있는 전 내과에가 무력 시위를 하라.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그거 하려면은 작전 명령이 내려와야 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호주머니에서 수첩을 끄집어내 착 찢어서 그게 적각 출격해서 제압을 할 것 하고 4인 착착해가지고 날 주더라고. 내가 못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흥분을 해가지고 그 양반은 장군이에요. 나는 육군 중령입니다. 감히 그것도 작전 지역의 작전 주무참모인데 지시하는 거를 내가 딱 잘라서 못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화 안 나겠어요. 나라도 때려 죽이고 싶지. 영창에 집어넣고 싶지만 사안이에요. 내가 진정하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고 못하는 이유를 설명드렸어요. 2.75인치 로켓을 천에다가 쏘면 수십이 깊은 데는 조비탄이 세지고, 조비탄이라는 건 파편처럼 이게 튀어오르는 총탄을 말합니다. 조비탄이 세어지고 얕은 데는 파편이 된다고. 튀는데 럭비공 튀듯이 방향이 없어요. 산발적으로 튀어요. 7.62mm 기관총도 마찬가지야. 기관총도 쏘면 깊은 물에는 조비가 생겨서 튄다고. 그런데 개울가에 있는 집들이 전부 다 민가야. 한두 집도 아니고 줄줄이 쭉 늘어서 있는 그 집에 파편이 튀어들어가 사상자가 났다? 그러면 계엄군이 선량한 시민 기총사격해가지고 사살했다는 게 불보듯이 뻔하게 보도가 된다? 그때 어떻게 책임질래?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하고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냈습니다. 이렇게 조종사들이 아주 용감하게 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증언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격 관련 요청은 5월 22일 김모 장군이 이모 대대장에게 광주천을 따라 위협 사격을 하라는 것이었음. 이 대대장이 코브라의 경우 20mm 발칸으로 사격을 하면 그 위력이 엄청나 광주천에 사격을 해도 파편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생긴다면서 김 장군에게 불가함을 보고하고 다시 저와 여단장에게 전화보고를 하여 저와 여단장이 광주가 전쟁터냐고 하면서 사격을 하지 말라를 말을 한 사실이 있음. 그러자 김 장군이 처음에는 화를 내었지만 정교사의 방침이 바뀌었는지 결국은 사격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또 사격 명령을 받고 거부한 또 한 사람의 정언이 나옵니다. 이정부 육군 1항공여단 31항공단 103 항공대대장의 정언입니다. 공수부대가 비행단으로 철수하는 것을 의무화라고 하여 코브라 2대를 인수를 하고 공수부대 이동로를 의무화하다가 2시간 정도가 지나 연료 재보급을 위하여 광주 비행장에서 급유를 하고 있는데 헬기의 무전으로 11여단장이 자기 병력이 이동 중 산 쪽에 있는 폭도로부터 공격을 받아 난리가 났으니 폭도들에게 무차별 제압 사격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즉각 출동하여 현장으로 갔는데 막상 공중에서 7.5배 망원경을 사용하여 지상에 있는 병력들을 정확히 확인하니 산 위에 있는 병력이 아군 보병학교 교도대로 확인되어 저가 아군이라고 보고하니 여단장이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격을 하라고 하여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하였으며 제가 그 상황을 정교사에도 보고를 하니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결국은 저희 말을 믿고 조치를 하여 그날 또 결국은 사격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공수부대가 철수하는데 육군 교도대가 이 상무대의 교육을 받고 있던 교도대가 매복을 했다가 이 공수부대원들의 옷차림이 남루하니까 신민군인 줄 알고 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공수부대원 11여단 11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격이 벌어지니까 이 공수부대 쪽에서는
이 폭도들로부터 집중 사격을 받는다고 오해를 하고 헬기를 출동시켰더니 헬기 조종사가 아래로 보니까 아군이다. 그래서 이 사격할 수 없다 해서 사격을 안 했다는 겁니다. 다 이걸 읽어보면 조종사들이 아주 용감하게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무조건 사격 명령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전일별등 10층에 남아있는 그 피탄 흔적이라는 것도 이것은 헬기가 쏘았다고 볼 수 없다. 500MD 조종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일빌딩 10층 피탄 흔적을 보면 전표적 사격이 아니고 지역 표적을 사격하는 것인데 이런 전표적에 어떻게 사격을 해요? 따라서 여기에 이런 피탄 흔적이 나올 수 없어요. 시험을 해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직접 사격을 해보고 피탄이 어떻게 흩어지는지를 보여주어야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이런 기둥에 한 발이 맞을까 말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힘들어요. 10층 전체에 퍼지거나 7층에서 10층까지 전 지역에 피탄 흔적이 발견되어야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좁은 지역에 여러 발이 박혔다는 거죠. 헬기는 공중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좁은 표적에 그 많은 탄화를 박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험을 안 한 게 참 희한합니다. 이번 제조사 때 헬기를 띄워가지고 한번 시험 사격을 해봤어야 돼요. 아무리 자신이 없었겠죠. 그래 놓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고 그걸 송영무 국방장관이 그냥 받아가지고 국민에게 사과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은 양민 학살범으로 공인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국회에서 통과시킨 제조사법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 번 더 조사를 해야 되고 이번에 이 재판을 통해서 전두환 재판을 통해서 재판장이 투명하게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여기서 밝혀내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은 국가와 법원이 역사를 조작하는 데 앞장서는 이 전체주의 국가적인 양상을 띌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 조작은 독재 국가도 안 합니다. 역사 조작은 전체주의 국가만 하는 겁니다. 왜냐?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조작해가지고 역사관을 조작하면은 북한식으로 김일성의 과거를 조작해가지고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조작은 안 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오늘 나온 이야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말이 맞습니다. 헬기 사격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